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파주 임진강에서 낚시를 하던 한 낚시꾼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두물머리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스고입니다. 이번에는 괴담 야식회가 아니라 괴담 속으로입니다. 괴담 속으로가 뭐냐? 모티브가 되는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괴담 속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예, 영수고이님. 네. 그럼 이제 오늘은 낚시터에 관련된 괴담을 할 건데, 네. 왜 낚시터에는 뭐 무서운 것을 많이 본다? 아니면 뭐 괴담 이야기가 많을까요? 일단 사람 눈은 어두운 곳에서 형태를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물은 주변 빛을 그대로 반사를 하죠. 그래서 밤에 물가를 바라보면 반사 때문에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고 물 위에는 그림자처럼 보이는 착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안개가 낀 날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밤에는 작은 빛이나 흔들림도 사람 형체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낚시터는 대부분 밤이 되면 정말 조용하죠. 주변에 불빛도 거의 없고 물소리와 바람 소리라든지 갈대 흔들리는 소리라든지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사람 목소리가 섞이면서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소리들도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낚시터는 생각보다 사고도 자주 나는 장소입니다. 익사사고라든지 실족사라든지 음주사고라든지 차량 추락사 등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해요. 특히 오래된 전수지나 강 주변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사건 이야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럼 영수고이님. 네. 그러면 보통 이제 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흉가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늘범가든, 그렇죠. 영덕 대게 횟집, 본지안 정신병원, 이런 3대 흉가도 있고 한데, 그럼 혹시 무서운 낚시터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장소 중 하나가 있는데 경기도 군포시 안산시 경계에 위치한 반월 저수지라는 곳입니다. 반월 저수지. 네. 낮에는 낚시터로 진짜 유명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 물귀신 목격담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키가 2.5m쯤 되는 한 형체가 서 있다라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괴담 게시판에서도 반월 저수지 관련 경험담이 자주 올라오는데 혼자 낚시를 하던 중 주변에 인기척과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 보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나 새벽 시간에 하얀 형체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봤다는 증언도 많아요. 반월 저수지 대표 괴담 중 하나로 알려진 한 낚시꾼 경험담은 이래요. 새벽 1시나 2시경에 다른 수로에서 낚시를 하다가 조과가 좋지 않아서 반월 저수지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수면 한가운데서 사람 2배 정도 되는 거대한 형체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형체의 특징으로는 몸이 비정상적으로 마른 모습과 긴 머리를 풀어 헤친 형상이라든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 그 다음에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든지 주변에 퍼지는 심한 비린내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물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는 행동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낚시꾼은 극심한 공포를 느껴서 장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도망쳤고 그 이후에 한동안 밤낚시를 가지 못했다는 후기가 많이 있습니다. 좀 그런 낚시터가 있었군요. 네, 이거는 실제 저수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괴담 속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파주 임진강에서 낚시를 하던 한 낚시꾼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는 대물 낚시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오지 포인트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날도 민가 하나 없는 외진 장소에서 낮부터 밤까지 낚시를 했지만 밤 10시가 넘도록 입질 한 번 없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담배까지 떨어지자 결국 자정 무렵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낚시 장비를 전부 정리하고 차에 실은 뒤 군 부대 근처 비포장길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이 정말 위험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시골길, 주변에는 갈대와 나무들 뿐이었고 농사꾼이나 군인들만 가끔 다니는 길이라 돌과 흙먼지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차가 망가지지 않게 하려면 시속 10km 정도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차 라이트 하나에만 의존한 채 오늘도 꽝이네 혼잣말을 하며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던 중 작은 개울 위에 놓인 짧은 시멘트 다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리 근처에 다가가자 갑자기 스산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도 없이 개울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지나가는 순간 무심코 개울가를 본 그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리 아래 개울가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던 겁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민가 하나 없는 임진강 오지 한가운데에서 누군가 빨래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한데 더 충격적인 건 움직임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마치 비디오를 빨리 감기 한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빨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든 움직임,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고 숨까지 막히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움직임을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무작정 차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엄마를 부르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왜 차에서 내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달렸다고 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뛰고 또 뛰다가 한참 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산 중턱까지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등산로도 아닌 곳에서 수풀과 나무들을 헤치며 뛰어온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300m 아래에 자신의 차가 보였고 차문은 열린 채 라이트만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정신없이 뛰었다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군사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살기 위해 다시 차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목까지 삔 상태였지만 찬송가와 주기도문을 외우며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차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겨우 차에 도착해 시동을 건 뒤 용기를 내어 다시 다리 아래를 바라봤지만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빨랫감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 하부가 돌에 긁히든 말든 미친 듯이 속도를 올려 비포장길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도에 진입했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며 룸미러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흙먼지가 날리는 어두운 길 끝에서 그 여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악셀을 끝까지 밟았다고 합니다. 이후 의정부 시내까지 도망치듯 달려와 커피와 담배를 사며 겨우 진정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고 합니다. 전화한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짜고짜 낚시 좀 그만하고 집에 와라.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잠에서 깼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다시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귀신을 본 순간 자신이 2번이나 엄마를 외쳤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진강과 한탄강 근처에서는 다시는 밤낚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두물머리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어린 시절 저와 친구는 민물 낚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친구는 면허를 따자마자 아버지에게 새 차를 선물 받았고 우리는 그 차를 타고 전국의 강과 저수지를 돌아다니며 낚시를 했습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달리 낚시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했습니다. 팔당과 양수리 일대에서는 채비만 던지면 붕어가 올라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여름밤 저와 친구는 두물머리 근처로 낚시를 갔습니다. 그 당시 두물머리는 지금처럼 정비된 관광지가 아니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한적한 자리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걸어 들어가 물이 바로 닿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발목까지 강물에 담근 채 낚시를 시작했는데 믿기 힘들 정도로 붕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채비를 던질 때마다 입질이 왔고 초보였던 우리도 정신없이 끌어올릴 정도였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서 팔이 아플 정도였고 우리는 대박자리를 찾았다며 주변 지형까지 전부 기억해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우리는 다시 같은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물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한 건 지난번 그렇게 잘 나오던 붕어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입질은 없었고 결국 지친 우리는 차 안에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눈을 떠보니 근처에는 검은 세단과 봉고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낚시하던 자리에는 제사상 같은 상이 차려져 있었고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사람이 무언가 의식을 하듯 움직이더니 상 위에 있던 큰 수박 하나를 강물 위로 띄웠습니다. 수박은 물 위로 천천히 떠내려가다 우리가 낚시하던 자리 근처에 도착하자 그것만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둥둥 떠오른 수박은 이상할 정도로 같은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중 봉고차에 앉아있던 남자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틀 전 그 자리에서 한 여성이 스스로 강물로 들어갔고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보살을 불러
망자의 위치를 찾기 위한 의식을 하고 있었고 물 위에 떠있는 수박이 망자가 있는 자리 위에서 멈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친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우리가 발을 담그고 웃으며 낚시하던 바로 그 자리, 붕어가 끝없이 올라오던 그 자리 아래에 누군가의 시신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친구는 한동안 두물머리 근처로 낚시를 가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강에서 익사한 사람들은 물길을 따라 떠내려와 결국 두물머리 근처에 모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괴담 속으로였습니다.